안녕하세요. 박용덕입니다. 2024년 제35회 공인중개사 시험 대비 기출 보객이 26회 33번입니다. 33번 상가금림대차보호법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입니다. 1번 권리금 계약이란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자, 그리고 2번 맞죠? 권리금 계약이라는 거 맞고요. 2번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3개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예, 3개의 차임액이고요. 주택은 2개의 차임액입니다. 2달 월세액을 연체한 경우고 주택은 상가는 3개의 차임액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국토교통부 장관은 권리금에 대한 감정평가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기준을 고시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권리금 감정평가한 금액하고 실제 새로운 세입자에게 받기로 한 권리금 중에서 더 낮은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평가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기준을 고시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4번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법무부 장관과 협의를 거쳐 임차인과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의 권리금 계약 체결을 위한 표준 권리금 계약서를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예, 권리금 표준계약서는 국토부 장관이 주고요. 상가임대차 표준계약서는 법무부 장관이 권장할 수 있죠. 주어를 조심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5번입니다.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아니한 대항력이 있는 임차권은 임차 건물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가 실시된 경우 그 임차 건물이 매각되면 소멸된다 했는데 소멸되지 않고 인수됩니다. 대항력이 있는 임차권은 이 대항력이 있다는 것은 경매에서는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서 있는 최선순위 임차권만 대항력이 있죠. 경매에서는 선순위 담보물건에는 임차권이 대항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최선순위 임차권인 경우에는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수됩니다. 소멸하지 않고 인수됩니다. 그래서 5번이 틀린 정답입니다. 상가금림대차보호법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은 한 문제씩 반드시 출제되죠. 자, 다음은 34번입니다. 농지법에 대해서 틀린 것입니다. 1번에 보면 선거에 따른 공직 취임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농업 경영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자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는 임대할 수 있다. 예, 원칙은 임대가 안 되는데 만약에 국회의원 당선되거나 또는 3개월 이상 해외여행 중이거나 3개월 이상 병원에 입원하는 경우 등은 임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차 계약은 서면 계약을 원칙으로 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이 틀렸네요. 농지 임대차 최단기 존속 기간은 3년입니다. 다만 다년생 식물 재배지라든지 또는 임차인이 비닐하우스 등을 설치한 경우는 5년이 되겠죠. 그래서 5년이라고 해서 X 3년입니다. 최단기 존속 기간. 주택은 2년, 상가는 1년, 농지는 3년이고요. 민법 임대차는 최단기, 최장기 존속 기간 모두 없습니다. 4번 농지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는 임차료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농지 소재지 관할 시장, 군수, 자치구청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임대농지의 양수인은 농지법에 따른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즉 3년간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으면 중간에 농지 주인이 바뀌어도 임차인은 계약기간 동안 계속 농사를 지을 수 있다는 이야기죠. 주인 바뀌었다고 나가라고 할 수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임대인의 지위가 승계되는 것으로 봅니다. 자, 그러면 3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인중개사 법령상 토지매매의 경우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서식의 개업공개사 기본 확인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했는데 1번 입지조건, 입지조건은 기본적 확인사항이죠. 2번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아니한 물건의 권리에 관한 사항, 요게 세부
확인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 확인사항은 의뢰인한테 물어봐야 알 수 있는 게 세부 확인사항이고요. 기본 확인사항은 개업공개사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기본 확인사항입니다. 입지조건은 도대주 교판이라고 했죠. 도로 대중교통 주차장, 교육시설, 판매, 의료시설은 직접 개업공개사가 확인할 수 있고요. 거래 예정금액도 시세니까 개업공개사가 확인할 수 있고요. 취득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 지방세법 보면 되고요. 비순호시설 역시 개업공개사가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비순호시설이 뭔지 구체적으로 법조문에는 없습니다만은 사회통념상 판단해야 되겠죠. 쓰레기 소각장, 열병합발전소 이런 거 개업공개사가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업공개사가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게 기본 확인사항. 개업공개사가 직접 확인할 수 없고 의뢰인의 협조를 받아야 확인할 수 있는 게 세부 확인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인중개사 법령상 개업공개사가 비주거용 건축물의 중개사물 확인설명서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입니다. 1번 대상 물건의 표시는 토지대장 및 건축물 대장 등을 확인하여 적는다. 표시사항, 기본적 사항은 대장이 우선하고요. 권리관계, 2번에 있는 권리관계는 등기사항 증명서가 우선합니다. 토지대장에 있는 소유자와 등기사항 증명서 갑구에 있는 소유자가 다르면 등기부가 우선합니다. 소유권에 대해서 권리관계는. 자, 그 다음에 3번 건폐율, 용적률 상한은 시군조례입니다. 토지용계 확인서가 아니라 시군조례에 따라 적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에 중개보수는 실제 거래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협의가 없을 경우 부가가치세는 포함된 것으로 본다. 중개보수는 이게 좀 현실하고는 맞지 않습니다만 확인설명서 서식에는 보면 중개보수는 거래 예정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고 되어 있고요. 합의가 없는 경우 부가가치세는 제외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중개보수 100만 원 받으면 일반 과세 사업자라면 부가가치세 10%, 간이가세 사업자라면 부가가치세 4% 더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4번이 틀린 정답이 되겠습니다. 확인설명서 서식에는 거래 예정 금액을 기준으로 중개보수를 계산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중개보수 받는 것은 실제 거래 가격으로 받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인설명서 서식에는 거래 예정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5번 공동중개 시 참여한 개업공개사, 소속공개사가 있으면 포함해서 물론 모든 소속공개사가 아니라 당해물을 수행한 소속공개사가 되겠죠. 서명 및 날인해야 된다. 계약서 확인설명서만 서명 및 날인이고요. 공인중개사법상은 그 외의 모든 서류는 서명 또는 날인입니다. 그러나 2024년 1월 1일 날 신설된 주택임대차 신고서에는 만약 중개거래인 경우 신고서에 개업공개사가 서명 및 날인하도록 입법화되었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